얼라인은 정렬이란 명령어죠. 정렬이란 명령어고 단축키는 AL입니다. 원래 3D 명령어예요. 원래 3D 명령어입니다. 자, 제가 화면상에다가 사각형을 이렇게 두 개를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두 개 그려보시죠. 얼라인입니다. 얼라인 명령어를 선택하면 자, 이렇게 Select Object라는 메시지가 뜨네요. 선택합니다. 엔터. 되게 쉬워요. 직관적입니다. First Source Point 원본이요. 얘가 어디로 가냐면 일로 가는 겁니다. Destination Point 목적지요. 그럼 Second Source Point 얘가 목적지요. 여기요. 근데 Third Source Point를 물어보죠. 원래 3D 명령어라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O와 Continue라고 돼 있죠. Third Point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여기서 엔터. 그러면 얘가 이렇게 물어봐요. 두 개의 길이가 서로 달라요, 지금. 그죠? 그래서 Scale Object Based on Alignment Point, 즉 크기를 맞출까요? 축척을 맞출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요. 그럼 달라붙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Align 선택하고 엔터. 소스 목적지, 소스 목적지. 자, 엔터. 이번엔 축척을 맞추겠습니다. Yes. 축척 맞춰서 커진 거 보이시나요? 얼라인 같은 경우는 로테이트, 무브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조금 더 사용하기 쉬울 겁니다. 그 다음 비폴리라는 명령어가 있네요. 비폴리요. 자, 제가 도면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대충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그렸어요. 한번 그려보시죠. 제가 레이어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죠. 제가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비폴리 별거 없어요. 클릭하면 경계 찾죠. 엔터 치면 이렇게 경계를 따라서 오브젝트를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비폴리 바운다리 폴리곤의 약자입니다. 경계를 따라서 폴리곤을 하나 더 만들어주는 명령어가 비폴리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비폴리에는 명령을 보시면 이렇게 돼요. 픽포인트, 인터널 포인트를 찍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타입이 두 가지입니다. 리전하고 폴리곤하고 폴리라인하고. 우린 리전을 잘 안 쓰니까 리전을 패스한 겁니다. 리전은 영역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리전 명령어는 대략 3D도 아니고 2D도 아닌 2.5D 정도? 그 정도의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리전하고 누르면 이렇게 리전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시 볼까요? 비폴리. 이번엔 폴리라인. 자, 제가 이렇게 나란히 늘어났습니다. 면 채워진 거 보이시나요? 제가 면 채우기 명령을 실행했습니다. 얘는 면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요. 리전은 영역이기 때문에 면으로도 인식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3D는 아니에요.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 아니다, 말 나온 김에 그냥 하죠. 자, 리전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죠. 리전이라는 명령어는 영역이라는 명령어입니다. 얘는 2D도 아니고 3D도 아니고 그 포지션이 되게 애매한 명령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리전이라는 명령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서클을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얘를 복사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복사를 해 보시죠.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리전이라는 명령어는 그냥 선택하면 그냥 끝나요. 리전이라는 명령어는 선택하는 순간 리전으로 그냥 바꿔줍니다. 근데 리전이 못 바꾸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리전으로 못 바꿔요. 이런 것들은 리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제가 얘가 포지션이 애매하다 그랬잖아요. 이건 3D 규칙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2D가 끝나면 3D를 공부할 건데, 오토캐드 3D를 공부할 건데, 이 3D 만드는 규칙하고 똑같습니다. 첫 번째, 폐곡선만 됩니다. 객곡선은 안 돼요. 무슨 얘기예요? 라인. 자요. 이거 도형 여기 열려 있죠. 이건 객곡선. 근데 이렇게 닫혀 있으면 이건 폐곡선이야. 이건 폐곡선 맞죠, 그죠? 그런데 두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교차된 도형 불가. 이해되시나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뭐 심지어 이런 것도 안 돼요. 이렇게 매듭으로 이런 식으로 꼬여진 거 있죠. 여기 교차되고 있죠. 이런 거 안 돼요.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필렛으로 선 정리를 해주던가, 이렇게 필렛으로 선 정리를 해주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게 오토캐드 3D 만드는 규칙하고 똑같습니다. 얘는 안 돼요. 만약에 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를 다 정리를 해줘야 돼요. 자,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자, 리전.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 두 개의 루프를 익스트랙트 발견했습니다. 두 개의 리전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떠요. 얘 이제부터 얘는 리전이 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교차된 도형 또는 자, 이렇게 교차된 도형을 선택하고 리전 해보세요. 선택하면 자, 이렇게 나와요. 5개를 발견했는데 1개의 루프를 리젝트 내쫓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교차했기 때문에. 그래서 0개의 리전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떠요. 자, 이렇게 하나 그려보시고, 이렇게 2개 그려보시고 리전 명령어 써보시죠. 얘네들은 리전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필렛에서 여기 이렇게 선 정리해야만 비로소 리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얘네들을 전부 다 제가 리전으로 바꿔놨습니다. 여러분들도 바꿔놓으셨죠? 리전은 트림되지 않습니다. 자, 리전 라인. 트림되면 어떡하지? 네. 트림되지 않아요. 왜냐면 2D가 아니거든요. 2D가 아니라서 트림되지 않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리전은 어떻게 편집하냐면, 여기는 유니언, 서브트랙트, 인터섹트요. 유니언이 합집합. 여러분들이 배웠던 말로는 합집합. 얘는 합치기란 뜻이죠. 단축키는 UNI. 이거 3D 명령어입니다. 이거 3D 명령어예요. 서브트랙트 차집합. 이거 백이요. 인터섹트 이거 교집합이요. 이건 교차. 이거 3D 명령어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배울 3D 명령어예요. 유니언 두 도형을 합칩니다.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집합 배우셨죠? 합집합이라는 거. 자, A 합집합 B하고 B 합집합 A하고 어떤가요? A 합집합 A 합집합 B하고 B 합집합 A하고 결과는
똑같죠.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합니다. A, B 가릴 거 없어요. 그냥 선택합니다. 합쳐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인터섹트 A 교집합 B하고 B 교집합 A하고 결과가 어때요?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합니다. 이해되시나요? 합집합하고 인터섹트는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서브트랙트입니다. 얘는 차집합이에요. A 차집합 B하고 B 차집합 A는 달라요. 그래서 서브트랙트 할 때 A를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B를 선택하고 엔터. 그럼 B 영역이 사라진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B 선택하고 엔터, A 선택하고 엔터. A, B를 다르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A 선택하고 엔터, B 선택하고 엔터. 자, 두 개 다 해보시죠. 자, 이제 우리가 그려야 될 거는 창문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치수는 절대 치수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치수는 절대 치수가 아니고 그냥 보편적인 치수라고 보시면 돼요. 치수를 조금씩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1200에 1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 1500에 1200도 씁니다. 보통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제가 단위를 설명하면서 그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유리는 자단위를 씁니다 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1200이에요. 그러면 유리창 하나가 600에 600이란 얘기죠. 여기 600, 여기 600. 근데 1500이면 어떻게 되나요? 750에 750이 되죠. 그러면 두 자 반이네요. 그죠? 한 자가 300, 두 자가 600. 반이면 750. 그죠? 150이 반이죠. 그러니까 1500에 1200도 돼요. 이거 넷장 미석입니다. 미석이하고 미닫이의 차이 아시나요? 여닫이는 열고 닫는 걸 말해요. 열고 닫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는 방은 여닫이에요. 미석이와 미닫이가 있습니다. 얘 미석이에요. 미닫이는 뭘까요? 위에서 보면 벽이 이렇게 있죠. 벽이 이렇게 있고 창문이 여기 들어가잖아요. 자, 미닫이는 방문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문을 다 열면 이렇게 뒤로 쏙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개구부라고 하죠. 벽체가 다 드러나요. 근데 미석이는 어떻게 되냐면 이 중간에 있어서, 물론 미닫이도 여기 중간에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창문을 열어봤자 절반만 열리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미석이 창과 미닫이 창 잘 이해가 안 되면 서치를 한번 해보죠. 차이점이 어떤 걸로 보면은 금방 와닿을까요? 이걸로는 여기는 안 나오네. 예전에 금방 나오더만. 아, 여기 있다. 요 문이 벽 뒤로 완전히 들어 숨는 거죠. 아닌가요? 이런 문이 미닫이 문이에요. 문을 쭉 열면 문 자체가 벽 뒤로 숨어버려요. 그래서 문이 완전히 개방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창호들은 미석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얘는 열어봤자 딱 절반만 열리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일본 영화 내지는 우리나라 배경으로 해서 일제시대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를 보면 문이 이렇게 쭉 열려서 완전히 딱 개방되는 그런 문들을 종종 봅니다. 그건 미닫이.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창 있죠. 그건 미석이. 아이고, 꺼버렸구나.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라든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건 바로 이 미석이 창입니다. 미석이 창인데 여기 2400이네요. 600씩 2400. 만약에 이걸 750으로 하면 여기가 1500이죠? 그러면 여기가 30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얼마든지 치수는 바꿔서 쓸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 창틀의 두께가 45mm. 그 다음에 요 문틀이죠? 그죠? 요, 아니, 문틀? 네. 60mm 쓰고 있잖아요. 이 아래는 80mm 쓰고 있고요. 이거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80, 100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60에 100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그건 설계자 마음이에요. 심지어 이거는 제조사마다, 메이커마다 다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 창문을 만드는 혹은 문을 만드는 메이커마다 사이즈가 다 달라요. 여기 나와 있는 건 그냥 평균치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치인데 내가 바꿔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걸 그리면서 이 창문이나 문을 그리면서 사이즈를 조금씩 다르게 갈 거예요. 그러면 아, 저 사람 또 다른 머릿속에 다른 수치가 들어있나 보다 그러고 넘기시면 돼요. 자, 보시면 렉탱글 1200, 1200 다시 렉탱글 1500, 1200. 자, 하나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틀을 만들어야죠. 문틀 옵셋 45mm. 그 다음 창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 미드 포인트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리시면 돼요. 미드 포인트에다가 선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의 두께가 얼마예요? 문의 폭이 60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린 다음에 옵셋 60. 자, 이 아래쪽은 80이니까 얘를 스트레치로 20mm만 이렇게 올리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여기 폭이 6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폭도 60이 돼야 돼요. 만약에 여기 폭이 80이면 여기 폭도 80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럼 절반만큼씩 옵셋 해주시면 돼요. 30mm 이렇게요. 그럼 어떤가요? 60이 되겠죠. 40mm 옵셋 하면 80이 되겠죠. 그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유리창이 앞으로 나올 쪽을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30 트림. 자, 창문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그려보시죠. 자, 라인 미드 포인트 중간에서 선을 그리고, 자, 60mm요. 서클 반지름 60이요. 아닌가? 아니다. 30. 자, 폴리곤 삼각형 중심점 내접합니다. 뭐 이렇게 작아? 폴리곤 삼각형 내접합니다. 네, 이렇게 돼야죠. 그 다음에 해치 이렇게. 자,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는요, 미러 하는 겁니다. 여기를 얘를 미드 포인트에서 이렇게 대칭 시켜 주시면 돼요. 자, 필요 없는 건 삭제하고요. 패치. 이 화살표의 의미는 뭔가요? 문이 열리는 방향이에요. 이 문은 이쪽으로 열립니다. 이쪽 문은 이쪽으로 열립니다. 이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도 해요. 자, 미드 포인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리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그리기도 해요. 화살표만 있으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꼭 삼각형이 아니어도 돼요. 화살표를 이용해서 그리셔도 크게 문제 되진 않습니다. 자, 마저 마무리해 보시죠. 자, 이번엔 4짝짜리요. 자, 렉탱글 골뱅이 2400, 1200 옵셋 45mm. 자, 일단 여기까지요. 얘는 문짝이 4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두 짝이 한 쌍이고 이렇게 두 짝이 한 쌍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쌍을 그려서 대칭하시면 돼요. 자, 렉탱글. 자, 어디까지냐면 미드 포인트까지. 옵셋 60mm. 자, 이 아래쪽은 이렇게 20mm 위로 올리고 다시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옵셋 30mm, 그 다음 트림으로 잘라내고. 이게 이제 옆에서 했던 내용이 여기까지인 거죠. 여기에 미러 대칭을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러면 금방 완성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 주방 창문, 환기 창문, 화장실 창문 있을 거예요. 하나씩 그리는데 다 외워 두셔야 돼요. 크기를 외워 두셔야 됩니다. 답이 없어요. 설계는요, 암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주방 환기 창문 중에 1200에 450짜리 있죠.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자요, 싱크대가 여기 있어요. 그죠? 850입니다. 한 이 정도 어디? 그죠? 이 정도 어디 있고, 그 다음에 상부장이 여기 어디 있죠? 그죠? 그럼 중간에 이만큼 비잖아요. 이게 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450. 이해되시나요? 이 중간 이 높이가 1100이 되는 거예요. 1100이라는 숫자만큼 위로 올라와서 450만큼 여기 중간에 환기창이 있는 겁니다. 얘는 큰 창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왼쪽에 있는 주방 창문은 어때요? 위에 상부장이 없는 경우에요. 상부장이 없는 경우는 크게 올릴 수 있죠. 상부장이 있는 경우는 작게 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화장실 창문이요. 화장실 창문은 클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 창문 크게 지으면 난리 나죠. 그죠? 작게 줘야 돼요. 그래서 작게 만들어서 어디다 붙여요? 반자 위에다 놓잖아요. 그죠? 천장 위에다 놓잖아요. 환기는 되되 사생활은 보호할 수 있도록 사이즈는 외우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하나씩 그리면서 크기를 외워두세요. 어제 가구들 그려봤죠?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워야 돼요. 여기서 조금만 다르게 하나 그려보도록 하죠. 자, 카피. 자, 스트레치 1200, 2400짜리 창문이네요. 그죠? 하나 요거 만들어 보시죠. 복사해서 스트레치 하시면 돼요. 2400에 2400입니다. 높이가 2400에 2400입니다. 지금부터 그릴 거는 옛날 거, 요즘 거 말고 옛날 거요. 자, 렉탱글
골뱅이 2400, 2400. 그 다음 옵셋 45mm. 그 다음 분해요. 익스플로드.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원래 우리가 사용하는 문의 높이는 2100입니다. 방문도 2100이에요. 당연히 이 거실창도 2100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2400 그대로 썼죠. 통창을 썼단 말이에요. 옛날은 안 그랬단 말이죠. 자, 옵셋 2100.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2100을 올립니다. 그리고 옵셋 45mm 밑으로 내리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보세요. 이 아랫선에서 2100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밑으로 45mm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트림을 하면 이렇게 프레임이 짜지게 돼요. 자, 이렇게 프레임을 짜 보시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틀을 짜 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80년대 70년대의 문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렉탱글 미드 포인트 옵셋 60 라인 미드 포인트 옵셋 30 트림 그 다음 미러 이 아래쪽에 문이 있죠. 근데 이 위에도 똑같이 문이 있습니다. 미드 포인트 옵셋 60 다시 라인 미드 포인트 옵셋 30 트림 자, 미러 이렇게요. 옛날 문이 이렇게 옛날 거실 문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이제 정투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정투상을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여기를 자를 겁니다. 위에서 볼 거예요. 그러면 폭이 여기잖아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이 다음이 문제예요. 여기까지가 얼마일까요? 요 부분이죠, 그죠? 얘에 대한 두께입니다. 얘에 대한 두께가 얼마일까요? 이렇게 씁니다. 80짜리도 있고 120짜리도 있고 150짜리도 있고. 이해되시나요? 편하신 대로 골라서 쓰시면 돼요. 저는 주로 150을 씁니다.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가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는 벽의 두께가 320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120, 80 이렇게 썼어요. 근데 지금은 벽 두께가 420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택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0 두 개 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건 이제 폭을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바뀐 케이스예요. 과제물에 보시면 여기 위에서 보면 모습 나오죠? 그 다음 밑으로 내리면 이게 단면이에요. 세로 단면입니다. 여길 끄는 겁니다. 여길 끊어서 이렇게 바라본 겁니다. 여길 끄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벽 두께가 창틀 두께가 120짜리 있고 80짜리 있죠. 그 다음 여기 문이 50짜리 있고 20짜리 있죠. 이 안쪽에 120짜리가 목재 창입니다. 목재, 즉 나무로 만든 창이에요. 여기는 스테인리스 스틸이에요. 철제 창이에요. 철제 혹은 알루미늄 창 있죠? 그런 창의 크기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냥 150 써요.
그리고 여기도 20, 50이 아니고 그냥 35 정도 써요. 중간쯤 맞춰가지고 크게 뭐라고 안 합니다. 50으로 안 써도 되고요. 50으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메이커마다 사이즈가 다 다르거든요. 설계자마다 저 사이즈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40으로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 35로 그리고요. 다 달라요. 제가 35로 그리는 이유는 방 있죠. 방문 있죠. 방문의 두께가 35mm입니다. 암기가 안 되더라고요.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암기가 안 돼서 그냥 35mm로 고쳐서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냥 이렇게 고쳐서 써도 돼요. 이거 단면이 1대 40도면으로 출력될 거예요. 1대 40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40mm가 1mm잖아요. 여기 45mm네요. 1mm 하고 약간 두껍게 나오겠네요. 이렇게 칸으로 보이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게 여기서 뭐 1mm, 10mm 틀어졌다고 해서 도면에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1대 100도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mm가 도면에 1mm로 표현되는 겁니다. 제대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크게 어느 정도 사이즈는 그러니까 기억은 하고 계시되 도면 그릴 때는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리셔도 괜찮아요. 자, 여기 있는 치수대로 그릴 겁니다. 오늘은 처음이니까 이 치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릴 거예요. 자, 옵셋 120, 트림 옵셋 45.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이렇게 옵니다. 자,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창문이 문 이쪽 끝이나 이쪽 끝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중간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라인을 여기 미드 포인트에다가 이렇게 그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창문의 두께를 보니까 50mm랍니다. 옵셋 50mm 양쪽으로 다시 미드 포인트에서 그리고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옵셋 30mm. 그러면 자, 얘가 앞쪽에 있으니까 이쪽이네요. 필렛 트림 요거 지우면 자, 창문 모습이 얼추 갖춰졌네요. 여기까지 해보시죠. 옵셋 60mm. 그래야 요 부분을 따라 그리겠죠. 여기겠죠. 자, 트림 그럼 이제 비로소 창문이 만들어졌네요. 여기에 유리를 이렇게 한 줄 넣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카피. 자, 옵셋 10mm 필렛 그리고 트림 다시 옵셋 10mm 필렛 트림. 이건 뭘까요? 홈이요. 홈이 있어야 문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야 이 홈이 있어야 이렇게 바람이 안 들어오잖아요. 자, 이렇게 홈까지 그려놔야 비로소 끝이 됩니다. 10mm 주시면 돼요. 다시요. 복사. 일 대 40도면 이상에선 이렇게 그립니다. 자, 1대 40 아니 1대 30을 기준으로 하면 1대 30도면에선 이렇게 디테일하게 창문이 다 표시돼요.
근데 1:40, 1:50 그러면 어떻게 돼요? 표시가 안 돼요. 그냥 선이 뭉그러져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약식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더 가면은요,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그냥 이렇게 표시해요. 1:200, 1:300 이렇게 돼버리면 창문 자체가 표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표시해 버려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시하는 거, 약식으로 표기하는 거, 완전히 간략하게 표기하는 거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따로따로 그리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는 이렇게 그릴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많이들 그리는데 약식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많이 써요. 자, 그려보시죠. 이번엔 세로요. 자, 라인. 이제 45도 안 그려요. 왜냐면 치수를 알거든요. 자, 필렛. 옵셋 120. 트림. 옵셋 45mm.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옵셋 50mm.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그 다음 60mm. 자, 이 아래쪽은 여기 80mm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80mm. 옵셋 80mm. 자, 트림으로 필요 없는 거 지우고요. 라인 미드 포인트 중간에 유리창을 넣습니다. 자, 이렇게 유리까지 넣으시면 돼요. 자,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옵셋 이런, 자, 옵셋 10mm. 그 다음에 필렛. 여기가 방법이 두 개예요.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옵셋 10mm. 자, 필렛. 그 다음에 이렇게요. 이렇게 만드는 방법 하나 하고. 이해되시나요? 방법이 두 개예요. 홈이 그냥 아예 일자로 파여져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홈이 이렇게 걸쳐지게끔 파는 방법하고 두 가지예요. 근데 시험 볼 때는 반드시 이걸 그리셔야 돼요. 시험 볼 때 반드시 이걸 그리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아무거나 편한 대로 그리시면 돼요. 어느 게 편해요? 위쪽이 조금 더 편하죠? 여기가 좀 더 편하죠?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그려요. 자, 둘 다 그려보세요. 지금 보시는 건 스케치업이에요. 자, 창문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모습으로 보일 겁니다. 1200, 1200, 옵셋 45mm. 자, 똑같은 크기로 할 겁니다. 120. 자, 렉탱글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지금. 자, 미드 포인트 옵셋 60mm. 자, 요 라인은 20mm 위로 올라갈 거고요. 푸시앤풀 50mm. 트리플 클립.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가운데로 이동할 겁니다. 틀렸다. 다시. 네. 얘가 30mm 더 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잘못됐네요. 60mm 50mm 렉탱글 가운데로 이동하고 복사 이동하기. 지금 여러분들이 깜짝이야. 이름이 이 여자 이름이 스멜레예요. 스멜레. 스케치업은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스멜레입니다. 나이지리아 여성이고 아기가 셋이라 그랬나? 그런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실제로 이 스케치업 2021 개발 당시 마케팅 담당자였답니다. 자기네 회사에 근무하던 사람들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봤던 내용인데, 지금 이제 섹션을 취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건 이 모습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왜 이걸 하고 있냐면, 지금 여기 이 부분 있죠. 여기는 단면이죠. 그렇다면 지금 그린 이 선은 뭔가요? 단면인가요? 인면인가요? 단면인가요? 인면인가요? 지금 여기서만 끊어졌잖아요. 그죠? 지금 끊어진 자리가 여기잖아요. 여기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단면입니다. 근데 여기는 공간이 허공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잖아요. 허공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 선이 보인단 말이죠. 얘는 인면선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단면선과 인면선을 좀 구분하시라고. 자, 그러니까 캐드를 보면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로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가 단면, 그 다음에 테두리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인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리잖아요. 유리는 이렇게 되고, 유리는 마감으로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한번 레이어까지 세팅해 보시죠. 자, 카피 하나 이만큼 복제하고요. 스트레치를 할 건데 문제는 이 사이즈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누가 바뀌는 거냐면 요만큼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치를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15mm. 여기도 마찬가지 스트레치 15mm. 그 다음에 이동해서 이렇게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해치도 배웠으니까 해치도 여기하고 여기는 해치를 주는데 유저 디파인 사용자 정의로 30mm 간격 45도. 해치 레이어가 없죠. 자, 다시 해치 방향이 헷갈리지 않도록 얘는 135도, 간격은 20mm. 자, 레이어 해치도 선택하고 해치로 선택하고 해치로. 해치 레이어가 파란색이죠. 이렇게요. 목재입니다. 목재니까 단면을 그려야 돼요. 얘는 철제예요.
철제는 단면이 없습니다. 철제는 이렇게 프레임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얇은 프레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면이 안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목재는 여기가 면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재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여기까지 해보시죠. 이쪽으로 갈까요? 여기도 얘도 똑같이 이렇게 자르면 분명히 단면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그려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얘네들은 다 이제 마감이 아니라 인면으로 이렇게 그려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려야 되는 건 이제 단면선으로 그려야 되겠죠. 자, 옵셋 120, 자, 필렛.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하고 여기가 프레임이죠. 그러니까 옵셋 45mm 이렇게 한번 내려가고, 여기서 올리고 옵셋 2100에서 이렇게 한번 더 올라가야 되겠죠. 옵셋 45mm. 자, 그 다음에 트림으로 싹 지운 다음에 인면선으로 그립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요. 여기는 단면, 인면, 단면, 인면.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까지 한번 쭉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미드 포인트에다가 선을 내려 그려야 되겠죠? 자, 옵셋 50mm, 옵셋 80mm, 트림. 자, 다시 라인. 여기는 단면이 되겠죠. 다시 여기도 옵셋 50mm, 옵셋 60mm. 자, 위아래로 여기도 마찬가지. 자, 트림. 다시 라인. 매치 프로퍼틱스로 자, 레이어 바꿔서 라인. 자, 이런 모습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려보시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안쪽에 이제 마감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이 들어가면 되겠죠. 옵셋 10mm, 필렛, 트림. 옵셋 10mm, 필렛, 트림. 옵셋 10mm, 필렛, 그리고 트림. 자, 해치까지 여러분들 넣어 보시죠. 여기 나와 있는 그룹, 블록, 이거는 이걸 못 쓰면 캐드를 못 쓴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블록을 안 쓰고 설계를 못 해요. 그룹은 안 써도 괜찮아요. 쓰는 사람 있고 안 쓰는 사람 있어요. 근데 블록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써야만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자, 먼저 그룹부터 보도록 하죠. 자, 명령은 쉽습니다. 그룹 선택하고 엔터. 그럼 끝났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룹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룹을 만들었는데 확인해 봐야죠. 그죠? 눌러 봅니다. 그러면
동시에 같이 선택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룹이나 블록은 내가 그린 도면에 이런 기호들을 하나의 기호로 만드는 겁니다. 말 그대로 얘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선택할 때 이제 좀 편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클릭만으로 같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룹은 스트레치가 돼요. 이렇게 스트레치가 됩니다. 스트레치 된 거 보이시나요? 스트레치가 돼요. 트림도 돼요. 자, 그룹을 깼으니까 다시 그룹.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2100 45. 자, 트림. 얘 트림이 네, 선이 여러 개 있어서 자, 트림 되는 거 보이시나요? 트림도 돼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작업하는 게 다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트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지기도 해요.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분해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다시 수정해서 넣어야 돼요. 그룹 edit라는 명령을 쓰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add object하고 remove object가 있습니다. add object는 더하기예요. 이렇게 그룹에 추가해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그룹에 추가해주는 기능이 add object. 지금 다 추가가 됐네요. 반대로 remove object를 하게 되면 객체를 빼는 겁니다. 이만큼을 빼볼까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언그룹이요. 그룹을 분해하는 방법은 언그룹밖에 없습니다. 익스플로드가 아니고 언그룹이요. 언그룹하고 선택한 다음 엔터 치면 네, 이렇게 그룹이 분해가 됩니다. 익스플로드로 분해되는 게 아니고 언그룹으로 분해합니다. 보시면은요, 렉탱글 900, 2100. 자, 이제 문제는 여기서 나눠져요. 문제는 여기서 나눠집니다. 옵셋 40mm, 문틀이 40mm네요. 자, 이 오른쪽에 있는 건 분해하겠습니다. 여기 지울 거예요. 다시 조인. 옵셋 40mm. 자, 여기 선을 다시 연결하고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여기에 라인을 그립니다. 미드 포인트, 엔드 포인트 똑같이요. 미드 포인트, 엔드 포인트. 자, 다만 얘는 중심선입니다. 자, 이렇게 얘네들은 중심선입니다. 이렇게. 자, 그려보시죠. 자, 분해하고요. 옵셋 900mm. 그 다음 옵셋 60mm. 아까 창문 그릴 때, 삼각형 그릴 때 60mm 띄었어요. 똑같은 값 적용한 겁니다. 옵셋 30mm. 이 두 개의 선이 중심선이에요. 이렇게 중심선입니다. 적당히
원을 그리시고요. 모자라는 선은 연장시키고 넘쳐나는 선은 트림으로 자르세요. 그래? 방문입니다. 그려보시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길 잘라서 또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모습을 그릴 겁니다. 자, 렉탱글 골뱅이 900, 200 여기도 마찬가지겠네요. 자, 분해하고요. 옵셋 40mm.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자, 방문의 두께는 35mm입니다. 이렇게요. 양쪽에서 내려 그리시면 되겠고, 옵셋 10mm. 자, 이렇게 안쪽으로 10mm를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선을 정리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안쪽 이렇게요.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순서가 있습니다. 옛날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모양이 바뀝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어요. 아예 여기는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자, 이해되시나요? 얘가 뭘까요? 문지방이에요. 문지방. 문지방이 옛날에는 양쪽으로 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을 이쪽에 달지 이쪽에 달지 양쪽으로 달아야 되니까 문지방이 이렇게 생겼어요. 턱이 양쪽에 있었어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지만 이렇게 어린 애기들은 이렇게 그 발을 이렇게 또박또박 못 걸고 그 질질 끌면서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데 여기에 특히 많이 걸려요. 발톱이 걸려요. 되게 아프거든요. 근데 나중에 여기 이렇게 비스듬하게 사선으로 깎아놨더라고요. 많이 편해졌어요. 한쪽에만 이제 문이 들어갈 자리, 여기에 문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고 여기는 사선으로 깎아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것도 필요 없는 거죠. 한쪽에만 있는 거죠. 근데 최종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갑니다. 라인 옵셋 35mm, 옵셋 10mm, 필렛. 여기를 지우면 안 되겠네요. 다시 옵셋 10mm, 필렛. 그 다음에 트림. 나중에 이렇게 바뀌어요. 요즘은 이게 대세입니다. 문지방이 없는 거예요. 문틀만 서 있는 거죠. 평면 인면도로 보면 알아요. 얘는 여기 문지방 있잖아요. 여기 문지방 없죠. 이렇게 문지방도 이렇게 순서대로 가요. 이해되시나요?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서는 요 두 가지 씁니다. 요렇게 두 가지 써요. 이 중에 편한 거 쓰세요. 얘는 안 쓸 거고, 실무 나가면 거의 10중 8구 얘 쓸 겁니다. 왜냐면 요즘 문지방이 없거든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쭉 그려보시죠. 자, 렉탱글. 문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방문은요 항상 열어놔야 됩니다. 이렇게 항상 열어 놓으셔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방문은 항상 열어놔야 됩니다.
로테이트 이렇게요. 그리고 열어놓는다고 끝이 아니고 여기 시작 중심 끝 있죠. 시작점을 여기로 잡으시고 중심점 여기 경첩 위치죠. 그 다음 끝점 여기 이렇게 해야 딱 맞아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원으로 이렇게 그려 놓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중심 끝. 네. 이렇게 해 놔야 비로소 문이 완성이 됩니다. 자, 문을 그려 보시죠. 자, 보시죠. 렉탱글 골뱅이 1800, 2100. 자, 분해하고 다시 조인. 옵셋 40mm.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다시 끝점 미드 포인트 끝점 다시 미드 포인트 끝점. 자, 이런 경우 옵셋 40mm 그 다음 라인 미드 포인트 그 다음 옵셋 35mm 렉탱글 로테이트 그 다음 아크 시작점 중심점 끝점. 자, 미러 그러면 양문 여다지가 되겠죠. 양문 여다지일 때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간다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동하기 미드 포인트로 그 다음 대칭 미러.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자, 이번에는 블록이요. 사실 캐드는 블록을 더 많이 써요. 블록, 인서트, 그 다음에 블록 에디트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씁니다. 블록과 그룹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룹은 임시적이라면 블록은 영구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블록 그러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블록에 이름 지정해 주시면 돼요. 단계도어 그 다음에 여기 픽 포인트로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러면 제가 점 찍은 위치가 들어와요. 그 다음 객체 선택입니다. 요 셀렉트 오브젝트 왼쪽에 있는 요 아이콘 누르시면 돼요. 선택해주고 엔터. 그 다음에 요 아래 세 가지 옵션 나오죠. 리테인은 원본을 그대로 냅두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컨버트 블록은 원본을 블록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라는 뜻이고, 딜리트는 원본을 삭제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비헤이비어네요. 속성입니다. 요것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올로우 익스플로딩 분해를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블록은 익스플로드가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얘를 끄면 익스플로드가 안 돼요. 분해 안 됩니다. 요것만 놓으시면 돼요. 자, 오케이. 한번 해보시죠. 사라진 거 보이시죠? 자, 인서트 블록입니다.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네요. 단계 클릭하면 끌려오는 거 보이시나요?
방향도 조절해 주네요. 끝났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옵션을 보면은요, 선택하고 밑에 보면 이렇게 이런 옵션들이 나와 있어요. 인서트 포인트를 화면상에 지정하기란 뜻인데, 얘를 풀면 절대좌표, 내가 지정한 좌표에 삽입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스케일이요, 크기요. 크기는 1:1이니까 그냥 두고, 로테이션은 어떤가요? 회전 방향을 지정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내가 편의상 지정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를 불러올 때 이렇게 회전까지 내가 지정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만 확인해 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보죠.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렇게 씁니다. 이게 원표시잖아요. 원래는 얘가 슬래시죠. 슬래시고, 이거 말고 역슬래시라는 게 있습니다. 반대로 되는 거 있어요. 이렇게 쓰면 슬래시고, 이거 반대로 쓰는 게 역슬래시인데, 키보드에 보면 이렇게 원표시가 있습니다. 엔터키 위에 있어요. 찾으셨나요? 이게 역슬래시예요. 이게 한글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영어면 역슬래시로 나옵니다. 영어 키보드에 그 윈도우면 역슬래시로 나와요. 근데 우리가 강의장이 502호죠. 00번 컴퓨터입니다. 이걸 어디다 쓸 거냐면 파일 탐색기에 쓸 겁니다. 파일 탐색기는 윈도우 키하고 알파벳 2를 동시에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즐겨찾기라고 하는 부분 있죠. 간혹 여기 즐겨찾기를 누르시는데 그러지 말고 약간 옆에를 누르시면 이렇게 지울 수 있습니다. 여기다 쓰는 겁니다. 원표시 2개, 502호의 00번 컴퓨터, 그리고 엔터 치면 제 컴퓨터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네트워크에서 컴퓨터를 다이렉트로 찾아갈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 역슬래시 2개 쓰고 컴퓨터 이름 쓰고 엔터 치면 네트워크에서 해당 컴퓨터로 바로 접근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공유 폴더를 하나 걸어놨습니다. 여러가지 파일들이 있죠? 폴더들이 있죠? 그 중에 캐드 소스 있네요. 이거 복사해 가세요. 여러분들 컴퓨터로 복사해 가시면 됩니다. C 드라이브 말고 D 드라이브나 E 드라이브로 복사해 가시면 됩니다. D 드라이브나 E 드라이브에 보시면 공유 폴더가 학생 폴더가 있을 겁니다. 없는 분들은 새로 만들어 주시고요. 거기에 자기 이름으로 된 폴더를 또 만드시고 거기다 복사해 가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소스냐면 이런 거예요. 파일을 오픈하게 되면 이런 소스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렸던 소품들 소스입니다. 이런 소품들이요. 이거 언제 그리고 있어요? 다 복사해서 쓰지. 이해되시나요? 도면 그리는 요령입니다. 여기서 그냥 다 복사해서 써요. 이렇게 어지간한 거는 다 넣어놨는데 이거 말고도 훨씬 더 많아요. 이런 가구들, 그 다음에 주방기기, 여기 액세서리 같은 거 있어요. 액자라든지 이런 액세서리들 있고, 이런 액세서리들이 쭉 있습니다. 침대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병원에서 쓰는 것들이죠. 병원 가구들, 그 다음에 이제 헬스 기구들, 창호들 쭉 여러 가지 있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식재라고 하죠. 나무 자재 같은 거. 쓰는 방법은 쉬워요.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 그 다음에 도면 바꿔서 컨트롤 V.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근데 복제된 게 여기에 들어와요. 이거 멀리 있어서 그래요. 이거 불러올 때요, 이거 멀리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있네요. 멀리 있어서 얘가 이렇게 멀리 가는 겁니다. 원점이 너무 멀리 있어서 그래요. 원점이 이만큼 떨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도 한번 오픈해서 복사해서 써보시죠. 이런 도면들에다가 누굴 가져오는 거예요? 캐드 소스를 가져오는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얘는 인면도죠. 그죠? 측면, 얘는 정면이죠. 얘는 평면이고, 평면에는 평면을 갖다 쓰는 거고, 인면에는 인면을 갖다 써야 되는 거고. 뭐가 좋을까요? 여기 세트가 있네요. 컨트롤 C, 그다음 컨트롤 V. 조금 작기는 하네요. 미러, 아니 로테이트. 이동하기, 스케일, 레퍼런스. 조금 크네요. 또 이 정도면 무난할 것 같은데요. 이쪽이 문이네요. 어떤가요? 금방 메꿔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보죠. 자, 여기 어딘가에 소파도 있을 겁니다. 소파가 어디 있을까요? 침대, 가구, 주방기기, 액세서리. 여기 있네요. 소파. 그럼 끝났네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렸던 게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려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도면을 그릴 때는요, 결국은 블록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 치수는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블록이라고 불러요. 블록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 그래서 도면을 빨리 그리는 것,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인 겁니다. 자, 파일을 오픈할 때 이렇게 생긴 메시지가 간혹 떠요. 무슨 뜻인지 한번 보자고요. 원, 오와 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SHX 파일이 미스, 에러가 났습니다. 어떤 걸 하길 원하십니까? 여기 replacement for each SHX 파일, SHX 파일을 replace,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SHX 파일이 missing, 그러니까 오류난 SHX 파일을 찾아서 다른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ignore the missing SHX 파일 and continue. ignore가 무시란 뜻이죠. 오류난 SHX 파일 무시하고 그냥 실행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던지는 질문, SHX 파일은 뭔가요? 오토캐드 전용 폰트요. 제가 글꼴 설명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나한텐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없는 걸 제가 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픈할 때 이런 메시지가 떠요. 내 컴퓨터에 이 폰트가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해당 폰트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른 걸로 대체할까요?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그냥 진행할까요? 이런 뜻입니다. 이거 그냥 무시하고 진행하시면 돼요. 어딘가 에러가 났을 텐데 스타일 명령어를 열어서 보시면 하나씩 눌러보시면 돼요. 어지간한 걸로 다 대체가 된 것 같은데요. 여기 느낌표 나온 거 보이시나요? 저서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저서체가 없어가지고 한글 파일이 깨졌다는 뜻입니다. 뭘로 바꾸라고요? 여기 WH 이렇게 바꿔주라는 얘기입니다. 적용하고 얘도 없대요. WH로 적용해주고 다시 얘도 없대요. 적용해주고 스탠다드는 됐고, 네, 얘도 됐고, 그러면
다 해결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CAD 파일에서 에러가 난 경우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계속 도면 오픈해 가면서 작업할 텐데 이런 메시지 뜨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